자, 이제 그럼 유형을 좀 봅시다. 개념만 제대로 짚게 돼놨으면 별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안 뽑은 유형은요, 진짜 그냥 평범합니다. 예를 들어 539번 보시면은 문제 볼게요. 539번 별량 4개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어요. 평균이 8이래요. 뭔 소리야? A, B, C, D 다 더하면 8, 4, 32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A, B, C, D의 평균이 8이라는 건 사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4로 나눈 게 8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32다라는 소리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A, B, C, D 9의 평균이 얼마냐? 이건 뭔 소리냐면 32에다 9 더한 다음에 5로 나눠달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쉬워졌죠. A, B, C, D,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더하기 9에 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게 32 더하기 9 하면 됩니다. 41이죠. 어느 거예요? 8점인가요? 상당히 8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상 수월한 문제입니다. 평균에 대한 건 그냥 다 더해서 잘 짚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541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 컨셉 잡고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542번 중앙값 부분입니다. 자, 23, 32, 25, 10, 47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래요. 그래서 얘 중앙값을 구하라. A는 자료가 5개니까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제일 중앙에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10, 23, 25, 32, 47 순이니까 25가 중앙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재배열하기만 하면 되죠. B의 그 개수가 6개니까 중앙값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평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8, 9, 11, 15, 20, 24 순이죠. 아, 그러면 8, 9, 11, 15니까 11과 15의 평균이 되겠네요. 둘이 더하면 26이니까 얘 중앙값은 13이 될 겁니다. 얘 둘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이 38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월하죠. 좋습니다. 545번 보시면 볼링공, 그림에 있는 볼링공 숫자들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볼링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를 나열해 놓은 건데 평균을 구하라. 아, 실화입니까? 평균을 구하래. 평균을 구하라. 중앙값을 구하라. 최빈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평균은 다 더하면 됩니다. 눈으로 더해볼까요? 20, 33, 44, 52, 벌써 63, 81, 91, 98, 그러면은 얼마야? 110인가요? 110, 100인가? 100이네 그러면 10개니까 평균은 10입니다. 다 더하면, 다 더해서 10개로 나누면 평균은 10이 나오겠네요. 일일이 더해보시기. 중앙값은 어때? 개수가 10개니까 짝수개가 있는 거고, 짝수개가 있으니까 정중앙에 있는 두 개를 찾아야 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돼. 제자고 8, 8, 그 다음 9, 세 번째 나왔죠? 그 다음 10, 네 번째죠? 다섯 번째가 10, 7 있나요? 그럼 8, 7, 8, 8, 9, 네 번째 12, 그럼 다섯 번째 11이 여섯 번째네요. 10, 11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10.5가 되겠네요. 자, 최빈값은 어때? 뭐가 제일 많아요? 무슨 볼링공이 제일 많아? 11이 제일 많죠? 최빈값은 11이다. 그 다음에 31.5가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 4번 줄기와 잎입니다. 이걸 뭐 이제 했었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말이 줄기와 잎이지 뭐 이런 표현을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도 써야 되는지 솔직히 좀 의아함이 있어요. 여러분 줄기고요, 잎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학교 선생님이 막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선생님이 고된 직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 거 다 알고 있는 16살짜리 아이들이 줄기와 입이라는 걸 가지고 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줄기는 뭐예요? 10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잎이 1의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숫자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걸로 나열해 놓지 줄기와 입을 굳이 쓰는 이유가 참. 보시면 여기 보면 6, 7, 8, 9라는 자료로 보이셔야 되고 두 번째 줄은 10, 13, 15, 15, 18로 보여야 되고 세 번째 줄은 23, 27, 29로 보이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자료가 총 몇 개냐면 4개, 5개, 3개입니다. 그렇죠? 됐나요? 자료가 몇 개야? 그렇죠? 11개짜리 자료인가요? 12개짜리 자료네. 자료가 12개입니다.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줄기와 입에서의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겠느냐? 자료의 개수가 12개니까 6번째랑 7번째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6번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7번째, 13. 여기 3과 5가 아니죠? 13과 15의 평균입니다. 됐죠? 지금 이게 뭐야? 이 왼쪽에 있는 표가 이 줄기와 잎이 이게 이렇게 이제 나열이 12개짜리 자료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14가 되겠죠? 그 다음 최빈값은 제일 숫자가 많은 거잖아. 근데 보시면은 선생님 여기 보시면 최빈값은 7도 2개, 3도 2개, 9도 2개, 8도 2개, 5도 2개인데 6이랑 0이 하나씩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10의 자리 숫자 까먹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지금 15, 15밖에 없죠. 똑같은 숫자가 2번 연속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최빈값은 15입니다. 저 2개의 5 중에 하나가 6이었으면 최빈값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자료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으면 말이죠. 둘이 더해서 29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551번입니다. 뭐 쉽죠? 자료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고 중앙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자료를 다 깔아놓고 어떤 걸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자료 중에 미지수가 있는데 이제 중앙값을 이용해서 저걸 구해줬어요 라는 거죠. 근데 자료가 4개라는 건 두 번째 자료랑 세 번째 자료의 평균이 14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A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즉 A가 제일 큰지 제일 작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크기수로 나열된 게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앙값이 변수인 건 손이 많이 갑니다. 원래 정석적인 풀이를 하시려면 물론 눈치껏 구하시면 되겠지만 A 9, 13, 27인지 9, A 13, 27인지 9, 13, A 27인지 9, 13, 27, A인지 케이스 4가지를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뭐야? A가 9보다 작다면 혹은 A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다면 A가 13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 작다면 A가 27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란 4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눈치가 빠르신 분일수록 이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요것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가 첫 번째랑 네 번째 케이스면요 중앙값에 영향을 못 미쳐요. 즉 A의 값을 중앙값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A가 만약 9보다 작거나 27보다 커버리잖아요. 근데 중앙값 14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A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A가 1이어도 중앙값 14고 A가 2여도 중앙값 14고 A가 루트 3이어도 중앙값 13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제하고 가는 거죠. 아마 이럴 것이다. 그리고 거의 그렇습니다. A 플러스 13의 절반이 14라는 소리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이런 상황인데 이게 A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면 15가 나와야 되죠. 즉 13보다 작은 경우는 케이스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A가 한 중앙값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여야 되는데 자료가 6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케이스는 6개를 따져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실제 기출문제도 누군가 한 명이 전학을 갔다가 전학을 오게 되면 중앙값이 변화하거나 평균이 변화할 건데
간 애가 키가 제일 작은 애가 한 건지 제일 큰 애가 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문제가 나와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가 15야.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다 더하면 되죠. 28, 27, 9, 55에다 9 더하니까 64인가요? 64 4로 나왔으니까 평균이 16이 되겠죠. 그죠? 분산 표준 편차 한번 들어가면서 편차랑 유형 7까지 하고 킬링 포인트 하나 잡고 갑시다. 유형 6번입니다. 편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 B, C, D, E의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평균은 있고 A, B, C, D, E의 점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그걸 가지고 편차를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A의 점수가 몇 점인지도 당연히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 X를 구하려고 하면 편차의 합은 0이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설마 A는 73점, B는 72점, C는 79점, D는 82점 받았으니까 평균이 76점 나오려면 E의 점수가 몇 점이어야 돼? 라고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뭐만 이용하자?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돼. 그럼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여야 돼. X가 마이너스 2다.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뭘 구하라? 2의 수학 점수는 2라고 묻는다. 그렇다면 평균이 76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2니까 2의 수학 점수는 74점이다. 학교 수학 점수가 74점이다. 우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필링 포인트는 아니고 변형을 좀 해봅시다. 학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해당 문제가 아주 심플한데 정답률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변수만 바꿔주면 돼요. 뭐냐면 평균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점수를 기준으로 편차를 매긴다라고 하면 문제가 갑자기 똑같은 난이도를 지니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 D 그리고 영민이가 있습니다. 영민이의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편차를 매길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영민이의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편차를 매기면 편차의 합이 0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것만 배웠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해당 기준이 평균 빼기 별량 빼기 평균이 아니라 영민이 점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이게 뭐 주식 같은 거 보시면 오르면 빨간색으로 내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전날 기준보다 오르면 빨간색이다 내리면 파란색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영민이 점수 대비 얘네들이 점수가 몇 점 영민이보다 잘 받는지 못 받는지를 세팅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다 못 받겠지, 그지? 영민이는 다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 이렇게 해놨다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럼 영민이 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면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 그걸 뭘로 주냐? 평균으로 준다 했잖아. 평균. 평균을 얼마쯤 아까 수학 점수 몇 점이면 있어? 평균 100점이면 안 되겠지. 그럼 영민이가 오버스펙이 나오잖아요. 120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을 한 70, 오케이. 현실적인 것을 넣어서 굉장히 우울해지게 만듭니다. 평균이 70이야. 영민이 점수를 기준으로 편차를 매겨놓고 평균이 70이라고 해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플해. 영민이의 점수를 x라고 주면 a의 점수는 x 빼기 10, x 빼기 16, x 빼기 6, b의 점수는 c의 점수는 x 빼기 1, d의 점수는 x 빼기 2가 되겠지. 이거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70이 나온다. x가 나온다. 정답률을 더 낮추고 싶어?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걸 굉장히 간략하게 A의 점수는 이런 걸 물어보면 분명 X를 미수로 세팅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A의 점수를 물어본다. 그럼 오른쪽에다 메모를 해놔야지. 나는 X 빼기 10이 필요한 거야 라고 메모를 안 해놓고 X가 딱 구해지면 그 시험의 긴장감과 시간에 쫓겨서 보기 5개 중에 꼭 이게 있죠.
체크를 팍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끝나면 나 분명 풀었는데 억울한 거죠. 근데 다 노리고 만드는 거예요. 다 노리고. 수학 문제에서 수학을 잘하는 것과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건 별개예요.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문장 구조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가 뭘 구하고 싶은지를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요번에 지투중학교 2학년 1학기 이거 보시면서 느낀 거 있을 텐데 분명 다 보이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뭘 더하라 그랬는데 안 더했다거나 X를 미수를 딴 거를 잡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뭐 하나를 안 셌다거나 등호를 뭐 세팅을 했다거나 자꾸 뭐 이게 지금 이항 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난이도를 더 올리면 진짜 정답률이 안 나오니까 꼼꼼하게 문제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실제로 출제를 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이죠. 연산 파트 메인입니다. 다음은 어느 농구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얻은 점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편차를 나타냈으니까 얘네들의 합이 다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표준 편차는 이라고 넣었습니다. 즉, 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이 필요하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고 편차 제곱을 구하려면 편차가 필요한데 그 이전에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이 필요하다 부분을 스킵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스킵해도 되는 겁니다. 즉 평균도 필요 없고 별량도 필요 없습니다. 표준 편차를 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아기만 하면 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인 5로 나누면 이게 분산이야. 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한국어로 항상 써줘야 돼. 이게 분산인지 표준 편차인지. 괜찮나요?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은 평균이 분산이니까 편차를 줬네. 평균도 안 구해도 되고 다 안 구해도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분산이니까 내 표준 편차는 그치 있구나. 할 수가 있겠다. 567번 별별별 필수. 개념적으로도 필수고 연산적으로도 필수입니다. 연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냥 학교 시험에서 그냥 너무 자주 나와서 숨 쉬듯이 문제를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보죠. 별량 5개가 있어요. 미수가 하나짜리 문제니까 그게 자비로 2개네요. 평균은 치는 거. 평균이 500. 없어 보이니까 한국어 쓰지 말고 M&O 보이는 좀 있어 보이죠. 평균은 5고 분산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XY의 값은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나 물어보는 게 다 이렇게 생겼다. 다시 한번 평균을 주었다는 건 이곳에서 X 플러스 Y를 건져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분산을 주었다는 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흰색으로 정석적인 풀이 과정을 거쳐보도록 합시다. 정석적인 풀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맨날 테크닉적으로 제2분산 방법, 제곱의 제평평제라고 하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만 쓰다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키 같은 변수가 나오면 그걸 제곱하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161의 제곱과 162의 제곱을 막 더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 봅시다. 평균이 5니까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x 플러스 y가 5명의 평균 합이 25여야 돼. 그죠? 즉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겁니까? 14를 20에서 빼면 6인가? x 플러스 y가 6인가? 아닌데? 미안. 18이니까 7인가? 연산 진짜 어렵네. 18을 빼야 되니까 7이네. x 플러스 y가 7이다. 됐죠? x 플러스 y가 7인 거 됐고요. 자, 그럼 평균은 5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건 편차를 나열을 해놔야 돼. 그치? 편차 나열 2, 1, 0, x 빼기 5, y 빼기 5. 다 제곱해서 5로 더한 다음에 5로 나눌 거야. 그게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괜찮아요? 지금 이거 편차 제곱은 어떻게 된다? 4, 1, 0,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 다 더할 거다. 5. 그러면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5를 5로 나눌 거야. 이게 뭐다? 분산이다. 그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분수를 한 줄 더 쓰는 게 굉장히 싫기 때문에 여기서 10이다라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좀 편안해져요. 분수를 주면 밑줄에 한 줄 더 써야 되거든. 안 그래도 좁아 터진 데에다가 이걸 한 줄 더 쓰려면 힘들어. 그럼 이제 이걸 연산을 하려면 전개를 해야 된다. 필연적으로 전개를 해야 돼.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25 나중에 한 번에 쓰지. y제곱 빼기 10y 플러스 25 55죠. 이게 55야. 아, 10. 야, 이게 는 10. 괜찮죠?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다 넘기면 10의 x 플러스 y 빼기 45야. 응? 아, 여기 10이 있어. 그치? 괜찮나? 근데 이제 x 플러스 y가 7이었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얻어지는 순간이다 이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냥 연산한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 그쵸? 70 빼기 45. 25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다 이거야. 즉 뭐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예요. 이거 가지고 뭐 구하면 돼?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면 25가 나온다 이거지. 14니까 7인가? xy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x 플러스 y 12 그럼 24를 빼야 되니까 1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 문제를 제2분산, 분산을 구하는 다른 방식, 재평형제라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5개의 별량 765xy의 평균이 5고 분산이 2라고 하였습니다. 평균이 5라는 것을 통해서 x 플러스 y가 7인 것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또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이 5인 걸 이용하는 거죠. 됐나요? 4 더해서 8이니까 7이다. 자, 그럼 여기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야. 편차를 나열하고 평균할 필요 없이 뭐 어떻게 돼? 7의 제곱 더하기 별량을 싹 다 제곱해. 그리고 더해버려. 그리고 그걸 5로 나눠.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이 25를 빼버리면 그게 뭐다? 분산이다. 이게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응? 뭐라고요? 이런 이유. 야!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오케이. 질문은 언제나 자유니까. 특강인데 이 공산주의처럼 잘 안 되는군요. 이게 제가 저희 반이었으면 이제 저희 반은 공산주의 집권국가라 저런 발언을 하면 총살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써줄게. 평균을 5가 아니라 이렇게 할 거예요. 7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x 플러스 y의 5다. 맞죠? 동의하시죠? 일일이 다 풀어 써줄 겁니다. 다시 한번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저 정석적인 과정 구하는 거 보세요. 편차를 썼지만 2, 1, 0, x-5, y-5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편차를 7 빼기 5 연산하지 마. 6 빼기 5 5 빼기 5 x 빼기 5 y 빼기 5 편차를 다 나열해서 제곱한 다음에 이걸 5로 나눴어. 이게 분산이야. 맞아? 동의하죠? 나 지금 이거 분자 다 전개할 거야. 오케이? 나 이거 분자 다 전개할 거라고 싹 다. 분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7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하나 나오고 묶어. 자, 이거 둘이 전개하면 하나가 문자가 아니니까 헷갈릴 수 있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5야. 동의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야.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5가 될 거야. 슬슬 감이 오지. 마이너스 2랑 5는 어디에나 있어. 평균이니까. 빼기 평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5, 즉 평균으로 묶어낼 거다 이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5로 묶어내면
6765xy만 남지. 오케이? 나 아직 분자 다 안 썼어. 그리고 5의 제곱이 5개. 5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게 지금 분자고 이걸 5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5로 나눴으니까 전부 다 분모가 5야. 그러니까 3번만 써주자. 오로 나누면 근데 봐봐. 이거 5로 나누면 이게 뭐야? 평균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제곱이네. 그렇지? 이거 5로 나누면 그냥 5의 제곱. 그렇지? 근데 이거 분산 가능하네. 동류항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이거지. 오케이? 연산은 이렇게 돼. 자, 미지수 5개 다시. 미지수가 5개가 아니라 100만 개여도 상관이 없다고. 어쨌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니까. 이 친구의 평균을 m이라고 할 거고, m은 5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야. 괜찮나?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a 빼기 m, b 빼기 m, c 빼기 m, d 빼기 m. 따라오고 있니? e 빼기 m이야. 괜찮아? 이게 편차들이야 지금. 숫자들로 나열될 수 있는 이 친구들인 거지. 2, 1, 0,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이렇게 표현될 거야. 나 이거 싹 다 제곱해야 되고 다 더해야 되고 5로 나눠야 돼. 괜찮죠? 오케이. 이걸 다 원래 이렇게 제곱을 싹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로 나눠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다? 이거 지금 분자야. 분모에는 5가 있는 상황이야. 다 전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잘 봐. 빼기 2m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 더하기 m 제곱이 5개. 괜찮나? 이걸 5로 나눌 거다 이거지. 근데 중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뭐다? 이게 뭐라는 거? 평균이라는 거. 이게 재평평제의 제2분산의 테크닉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걸 제대로 증명할 수 하고 알고 있으면 이걸 그냥 냅다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765가 아니라 1, 2, 3 같은 거였으면 진짜 저 방법이 이 방법보다 훨씬 간결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간격이 항상 간결하진 않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게 니들 체중이나 니들 키 같은 거였으면 좀 많이 우울해진다. 마지노선은 시력 정도야. 시력 정도까지. 시력은 좋아봐야 막 2, 3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이제 너희들의 키, 발 사이즈 막 이런 거 하면 270에 막 제곱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아 그건 좀 그렇지. 근데 그건 표준 편차가 훨씬 쉽다 이거. 괜찮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자료의 크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진짜 문제가 쉽고 재밌어진다고. 응? 뭐라고? 이거의 장점? 이거의 장점은 바로 이거지. 이거의 장점은 이 숫자들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빠르게 x제곱 y제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은 여기서 이걸 나열해 놓으면 봐봐. x 플러스 y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이걸 다시 대입해야 되고 x제곱 y제곱을 구하는 과정 이걸 실제로 전개도 해봐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근데 이 수식을 쓰면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결과만 외우면 별로 장점이 없어 사실. 장점은 뭐다? 자료의 별량이 크기가 크지 않을 때 분산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케이? 별량이 크지 않으면 제2분산이라는 테크닉을 쓰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 중간 과정이 싹 다 스킵돼 버리니까. 근데 반대로 자료들의 격차가 너무 커서 편차가 너무 아까 예시 들었던 그 편차 봐. 90, 80 막 이렇게 나 자료는 10, 20인데 그치? 그러면 이 방법보다 저 방법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편차를 제곱하려고 하는데 90을 제곱해야 돼. 근데 자료는 10이야. 그럼 자료를 제곱하는 게 훨씬 낫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저 지금 제 실력만 늘고 있죠. 3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4번째 쓰고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진짜 이거 써보셔야 돼요. 편차를 그러니까 자료가 숫자가 아니라 올 미지수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A4 용지 하나 갖다 놓고 얼마 안 걸려요.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한 번쯤 써보고 그 분자들을 전부 다 전개하는 과정을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늘어요. 진짜. 강의하는 사람만 실력이 자꾸 늘어난다니까. 나 이제 이거 잘해. 나 이거 그만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료의 이해랑 여기 그 두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변화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이해 부분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자주 쓰이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십시오. 통계 파트가 실제로 좀 많이 연결되어 있죠. 자, 571번. 오른쪽 편은 진균의 반 학생의 음악과 미술 점수. 감성, 음악과 미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정보. 평균, 표준 편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점수가 몇 점? 68점. 미술도 68점입니다. 잘 봤네요. 이 정도면. 학창시절 때 음악을 8점 맞은 적이 있습니다. 호나물 대가리가 너무 어려웠어 나. 비발디의 4개인지 숭어인지 알게 뭐냐. 그때는 우리 듣기 평가도 했단 말이야. 갑자기 음악 시험을 보는데 막 음악 소리가 막 나. 그리고 다음 곡이 무엇인지 맞추는 거였어. 근데 거기에 막 엘리제를 위하여 막 숭어, 사계, 봄. 보기가 또 그렇지 않아?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를 찍고 넘어갔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어려웠습니다. 4분의 3분음표가 몰라. 우와, 진짜 너한테 너무 어려웠어. 자, 근데 이제 평균이 똑같아요. 평균이 똑같은 거 노린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기 보지 말고 그냥 여기 쳐다보고 있어보자. 자, 평균은 다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작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까요? 그냥 접근할 때 어떤 자료를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대학 갈 때도 필요한 해석입니다. 별량. 그렇지. 별량 개수들, 얘네들 별량들이 더 표준 편차가 높은 애들, 얘가 좀 더 높죠. 미술 점수가 좀 더 표준 편차가 높다. 즉 조금 더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이걸 보고 이렇게 번역하는 건 옳은 걸까요? 떨어지는 기후. 그렇죠. 앞으로 갈 수 있고 균일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 편차가 높다. 미술 표현 편차가 더 높네. 그러면 진균의 반에 음악 1등이랑 미술 1등 점수를 비교하면 아마 미술 1등 점수가 더 높을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건 옳은 추론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지 실제 자료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표준 편차가 더 높다는 건 단순하게 조금 더 평균에서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 거지 실제로 먼 애들이 더 많은지 적은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봐봐. 자료를 보기는 어차피 쉬우니까 자료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인데 자, 70, 69, 68, 67. 근데 평균이 70 나오면 나머지 한 명이 점수가 몇 점이어야 돼? 나머지 한 명이 점수가 몇 점이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점 깠잖아. 그럼 76점이어야 돼. 5명이 평균이 70점인데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얘 편차 1, 얘 편차 2, 얘 편차 3이다. 맞아? 이거 편차 제곱해서 분산 구할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얘 편차 얼마야? 6이지. 맞아? 문제 파악됐어?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제곱할 거지. 3명의 편차 제곱보다 얘 한 명의 편차 제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쳐. 이해돼? 오케이? 편차는 제곱하다 보니까 1,